한반도 정남쪽에 위치해 정남진이라 불리는 장흥. 이곳엔 어머니의 바다라 불리는 등량만이 있습니다. 고흥반도가 긴 울타리를 치고 장흥에서 고흥까지 이어지는 등량만. 등량이란 이름답게 많은 것을 생산하고 키워내는 곳인데요. 봄에는 등량만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조개의 제왕 키조개와 갑오징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등량만과 가을이 만나면 물오른 전어를 시작으로 낙지에 주꾸미까지 사시사철 산물이 끊이지 않는데요. 차진 갯벌이 마르지 않는 곡간이 되어주는 것. 천혜의 황금어장, 등량만이 간직한 그 풍요로움의 비밀을 찾아 회진면 삭금마을에 왔습니다. 등량만 서쪽, 바다의 숲이라 불리는 잘피가 군락을 이루는 삭금마을 앞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잘피 전도사로 통하는 박정호 씨는 바닷속 어디에 잘피가 있는지 훤합니다. 이 잘피밭 부근에서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잘피가 이게 여튼 치어들의 숨은 보금자리예요. 이게 잘피가 있어야만 치어가 돌아서 여기서 고기가 커야만이 여기서 고기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잘피는 아주 우리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숨을 곳도 알을 낳을 곳도 마땅치 않은 바다에서 잘피밭은 작은 어류들의 산란장이자 보금자리가 되는데요. 바다에 잘피가 산다는 건 그만큼 바다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잘피라는 용어를 몰랐지. 다 진질이 그랬지. 이게 뭐 진저리가 나서 진질이라 했는가 아마 그러기도 하더라고. 옛날에는 바다에가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고 하면 배가 못 지나갈 정도로 심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씩 동네 주민들 싹 이렇게 모여서 동네 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배 다니는 통로를 나수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쳐가면서 배가 이렇게 나가고, 옛날에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진질이라고 할 수도 있지. 진절물에 나가지고. 지금 이 귀한 줄 모르고. 잘피 덕에 맑은 숨을 쉬는 등량만. 바람조차 뜨거운 8월. 등량만은 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제 품을 내어줍니다. 날 새기 전에 가서 그물을 빠쳐놓고 날이 막 새가 동시에 그물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저녁 때는 새벽에 좀 빨리 나가고, 오늘 좀 늦은 편이죠. 보통에는 뭐 2시, 3시 그 정도 나가는데 물때가 좀 늦어지니까 오늘은 좀 늦은 편이에요. 낮에는 펄에 가라앉아 먹이를 먹다가 새벽에 수면 가까이에 올라와 먹이 활동을 하는 전어의 특성상 새벽에 이루어지는 조업. 전어에 맞춰 종호 씨의 낮과 밤도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전어가 바로 막 동틀 그 무렵이 활동성이 제일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너무 밝으면 전어들이 그물을 알고 피해서 잘 안 걸려요. 이게 해가 동이 트기 전에 그물을 빠쳤다가 동 막 틀 때, 그때 전어들이 한참 움직일 때 그때 잡으려고 이렇게 새벽에 치는 거예요. 일단 어장에 도착하면 녀석들이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내려놓은 다음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물을 확인하는 전어잡이. 같은 바다에 그물을 쳐도 언제 어느 지점에 투망하느냐에 따라 전어의 양이 달라지는데요.
요즘은 선박마다 최첨단 어군 탐지기가 달려있다지만 30년 베테랑 어부 종호 씨는 오랜 경험에 의존해 전어를 잡습니다. 다 그 감으로 하는 것이죠. 감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전어가 오늘은 여기서 나고 내일은 저기서 나고 그게 그 일기장처럼 다 이렇게 머리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그만큼 바다 위에서 보낸 세월이 길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가진 거 없던 시절부터 땀만 흘리면 부족함 없이 내어준 바다였습니다. 여기 등량만에서 김, 미어 또 고기 잡으면서 애들 다 키고 뭐 보람이라 하면은 지금 빚 없이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대로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이 큰 보람이죠. 드디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그물을 확인해 보는데요.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전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을 묵은 전어다, 묵은 전어. 그러니까 이 전어가 봄부터 여기서 있던 전어인데 지금 씨알이 좋아요. 하고 그냥 좀 있으면은 이제 새 전어라 해가지고 그 어린 전어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가을에 그때 이제 또 크고 지금 씨알이 좋은 편이에요. 많이 잡을 때는 한 100kg, 적게 잡을 때는 한 10kg. 어부들은 고기 많이 잡은 것이 보람이고 또 그거 또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만 좋은 것은 없죠. 잠을 아끼며 이 등량만을 누빈 지도 30해.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땀의 대가는 늘 달콤하다는 걸요. 뭐 월급 받은 기분이죠. 야, 쟤는 이제 가면은 돈이 바로 현찰로 들어오니까 뭐 직장인들로 생각한다가 뭐 월급 받는 그런 기분이지. 좋죠, 좋아. 많이 잡으면 더 좋고. 워낙 갯벌이 좋아 뻘 냄새까지 고소하다는 등량만. 이곳 전어 맛에 익숙해지면 다른 전어는 심심해서 못 먹는다 할 정도인데요. 막 잡은 전에는 아주 고소해요. 고소하고 식감이 이 물컹한 그런 것이 없이 좀 쫀득하니 보통 우리들 횟집에서 먹으면 약간 물컹하다 하잖아요. 근데 막 잡은 전어는 그런 식감이 전혀 달라요. 고소한 감칠맛을 품은 등량만 전어. 바다에서 막 잡은 전어를 가장 맛있을 때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어부로 사는 낙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날마다 전어 잡으면서 아침밥 먹을 때 2마리, 3마리 정도는 꼭 썰어서 먹거든요. 그 정도로 전어는 질리지 않고 먹을 때마다 그 고소함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덧 장흥에도 가을이 찾아들었습니다. 청관산 전체가 억새꽃으로 은빛 물결을 이루면 등량만 해도 넉넉한 가을이 절정에 달하는데요. 가을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최한철 씨 가족. 이들의 추수는 문어잡이로 시작됩니다. 더우니까 좀 빨리 하고 빨리 들어가려고. 이식 문어가 이제 봄에 알에서 이제 깨어나갖고 이때가 이제 제일 여름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 이제 이때는 살이 많이 올라오고 살이 탄탄하고 해요. 이곳에선 구멍에 들어가길 좋아하는 녀석들의 습성을 이용해 통발로 문어를 잡습니다. 통발 속에 정어리를 넣고 바다에 던져놓으면 미끼 냄새에 한 번, 통발의 좁은 구멍에 또 한 번 유혹되는 거죠. 예, 정어리 좋아요. 큰 거는 반토막 넣고 작은 거는 그냥 넣고 하나 넣고 그래요. 한 600개에서 700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운전 위주로 많이 하시고 엄마는 이제 뒤에서 뒷일 같은 거 해주고 저는 앞에서 이제 올려주고 그래서 많이 하죠. 소라도 올라오고 간혹가다 낙지도 한 마리씩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장어, 꽃게가 아니라 돌게죠. 돌게같이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올라와요. 가을이면 그 품이 더 넉넉해지는 등량만.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를 믿고 지난해 아들 상현 씨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환철 씨 역시 젊은 시절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도시로 떠났다가 인생의 쓴맛 매운맛 다 보고 25년 만에 처음 그 자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유통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IMF 시절에 이제 거기에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고향을 찾아 내려온 거지, 무작정. 인간으로 치자면은 바다가 나의 은인이라고 보면 돼요. 텅 빈 두 손 채워주던 등량만은 이들의 고마운 일터였고 어디 내놔도 알아주는 작지만 알찬 문어는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작고 단단하고 통영 같은 데는 문어가 크잖아요. 보통 10kg 막 8kg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보통 제일 커야 5kg, 1kg, 2kg. 5kg짜리 더 커요. 여기 야물고 삶아 놓으면 탱글탱글해 문어가. 미네랄이 풍부한 등량만 갯벌에 가을 맛까지 듬뿍 들었으니 문어 맛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등량만 품이 넓어선지 문어 잡는 솜씨가 좋아선지 만선하고 돌아가는 길. 바다 곳간 활짝 열리는 가을. 부부가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낙지나 문어는 국물이 많이 생기니까 살짝 데쳐가지고 볶으면 물이 안 생겨서 좋아요. 이 집의 단골 반찬이라는 문어 숙회부터 문어 볶음까지. 두 식구 밥상에 큼지막한 문어 한 마리면 열 반찬이 부럽지 않죠. 문어가 확실히 더 튼튼하다. 탕글탕글. 튼튼하니 진짜 쫄깃 맛있어. 우리 어렸을 때는 문어 형님네들 자꾸 해도 안 먹어. 처음에 여기 왔는데 떡국을 써줬는데 석화를 넣어서 써줬어요. 시댁으로 왔는데 못 먹은다 소리를 못하고 진짜 그놈 먹고 혼났죠. 전부 다 여기로 바닷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데는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안 맞지.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잘 먹어. 없어서 못 먹죠. 등량만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행복.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앞바다를 지키면서 그냥 요게 내 행성업이다 여기고 살아갈 거고 우리 애들한테도 아빠 하던 대로만 너네들 해라 그런 식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등량만의 문어가 돌아올 무렵 회진면 신상마을에선 한 해 농사의 시작 김양식 준비로 분주한데요. 오늘 하는 작업이 이 폐각을 이 굴적껍데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김 종자가 있어요. 이 안에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 포장에다가 담아요. 지금 담는 작업. 오늘은 김 종자가 붙은 굴 껍데기를 자루에 담는 날. 벼농사로 치면 굴 껍데기는 모를 키우는 모판과 같은 역할인데요. 한마디로
김 농사의 시작과 다름없는 작업이죠. 바다에다 김발을 띄워놓고 이제 그럼 이거를 갖다 채워야 돼요. 등량만의 양식업을 대표하는 김. 김 양식에는 일명 산이라고 불리는 화학 처리제가 쓰이는데요. 한평생 김을 생산해온 어민들에게 김에 달라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김의 윤기나 고른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유기산은 매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죠. 산. 옛날에는 그 공업류 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부쉈죠, 부숴.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키조개도 없어지고 낙지도 없어지고 조개, 폐류도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보면은 얘기한 데 보면은 뭐 산 뭐 물이 다 휘쳐지니까 상은 없다고 하죠. 아니죠. 다 깔아앉습니다, 바다에. 그러면 싹 죽어. 없어져. 차근차근 없어져. 그 당시는 아니겠죠.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없어지잖아요. 잠깐은 우리가 그때 한 10년? 10년 못 됐다. 10년도 못 됐겠어요. 근데 조개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바다에 키조개가 그렇게 많은 키조개가 없어져 버렸다. 김 양식이 계속될수록 점점 병들어가는 바다. 결국 김 양식 어민들은 바다와의 공존을 택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행을 깨뜨리고 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무산김 생산에 나선 거죠. 염산을 그냥 해서 깨끗이 해서 많은 소득을 해 걷어들이자.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 군에서도 그러고 이제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수용했지. 무산김은 산을 전혀 쓰지 않는 대신 물김을 햇빛과 해풍에 자주 노출시키는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생산하는데요. 유기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일반 산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 김 키우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제 약 처리를 하면 그 파래라든가 그다음에 잡티라든가 이 뻘껍이 많이 차는데 약 처리를 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김발을 엎었다 뒤집었다 노출을 많이 해서 햇빛에 많이 이제 보이게 하거든요, 김을. 훨씬 낫죠. 만약에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다면은 바다 베려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김 양식에 산을 쓰지 않는다는 건 농부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변의 회의적인 시각과 수확량 감소라는 어려움을 딛고 정착 단계에 들어선 장흥 무산김. 대한민국 김 양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 양식의 산을 멈추자 바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염됐던 바다가 되살아나고 키조개부터 낙지까지 다른 수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그리고 2017년엔 전국 최초로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죠.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김을 그렇게 생산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 바다 생태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갯벌 생태특구로 지정된 후로 정말 우리 장흥군의 친환경 그 해조류 제품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을 쓰지 않는 일종의 무농약 김 양식을 시작한 지 16년째. 지난해에는 유럽 등 선진국이 선호하는 국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장흥 무산김. 품질 좋은 장흥 수산물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자연 노출을 하다 보니까 원초들이 이렇게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구멍기 같은 게 나지 않아서 김밥용 같은 게 이렇게 하는 공장에서 많이 선호하고 또 그런 용도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국내 소비보다도 지금은 해외로 많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산업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야죠. 여기 가을을 기다려왔다는 분이 또 계신데요. 바다가 좋아 고향으로 내려온 박용진 씨입니다. 딱히 어장할 건 없고 오늘은 취미 삼아서 낚시 좀 가려고요. 아니요, 아침 지금 이렇게 동해 쓸 때가 아무래도 좀 좋아요. 낚시 하려기 낚시 입질이 좋거든요. 바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멀리는 못 나가겠고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장비 챙겨 들고 포인트로 나서는데요. 요거 낚싯대 지지 받침대죠. 배에다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놨어. 낚시하기 위해서 어제 직접 지렁이를 바닷가에 갖고 직접 파냈어요. 이게 뭡니까? 갯지렁이요. 아, 개치렁이. 직접 팠어요, 이거를. 어제 오후에 바닷가 갖고 직접 파갖고 싱싱한 아주 갯지렁이네요. 바람이 부니까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구만. 옆에도 다 낚싯배네요. 씨알 굵은 감성돔을 잡기 위해 특급 미끼까지 야무지게 준비해서 나왔는데 오늘따라 바다가 도와주지 않네요. 바다라는 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수시로 변하는 게 바다니까. 지금 직장인 한테 바로 그때 입질이 왔다 했더니 역시 강성돔이 아니야. 아이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보구치가 눈치 없이 걸리고 말았네요. 낚시는 기다림과의 싸움이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초조해지던 그때 소식이 왔습니다. 왜 이건 뭐야? 와, 초미니 강성돔입니다. 강성돔. 자, 첫수 강성돔. 미치겠다죠? 아, 이거 삐뚤락입니까? 예. 진짜 조그마네요. 올해 자원군 군 수협에서 이쪽 동네 마을 선창에서 이거를 이보다 살짝 더 적은 사이즈의 치어를 한 5만 마리 정도 방류를 했어요. 네, 저기다가 마을 선창에서 요 인근에다가. 그래서 저 사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이렇다 할 소식은 없고 결국 다음을 기약하며 철수하기로 하는데요. 그때는 감성돔이 더 많이 잡힐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의 허한 마음을 달래봅니다.